오늘 얘기해볼 연극은 만선입니다. 만선을 이제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저번 3월에 인터파크에서 말했었죠. 훌륭극단의 레퍼토리로 이제 만선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더 재밌고 좀 더 의미 있는 연극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만선이 레퍼토리일까? 내가 봤을 때 어떤 근현대 희곡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의심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만선을 보고 왔죠. 그래서 보고 왔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선은 올드한가? 올드한 연극은 구린 연극일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올드하다면 하면 안 될 연극인가?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평가부터 한번 말해보자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만선이라는 희곡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의 연극이랄까? 만선이라는 대본 가지고 이거보다 더 잘 만들기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 이 말은 즉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곡은 별로였지만 희곡에 비해서 연극이 좋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스토리는 별거 없습니다. 스토리는 생각보다 별거 없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굉장히 구조가 좀 한눈에 확 보이고 명확하고, 그 말은 즉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선은 사실 사실주의 연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정말 많은 이제 사실주의 연극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든지 아서밀로, 와 미쳤죠 아서밀로. 뭐 유진 오닐, 와 장난 아니지. 뭐 테네시 윌리엄스, 안톤 체욱, 특히 안톤 체욱 너무 강력하죠. 사실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입센,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는 해외의 사실주의 거장들의 연극을 너무 많이 봤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세일즈맨의 죽음에 비하면 만선은 별거 없어요. 사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이념, 계급, 세대, 그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그 허상,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풍자, 반성,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그 인간성에 대한 고찰,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깊숙이 담겨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하면 만선은 굉장히 뭐 복잡한 것도 없고, 복잡한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막 딥하게 막 이야기 들어갈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세일즈맨의 죽음은 1949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천승세 작가님의 만선은 1964년에 쓰여졌어요. 즉 그러니까 만선이 약 세일즈맨의 죽음보다 15년 정도 늦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1949년과 한국의 1964년, 1950년, 30년대에서 50년대를 거쳐온 아서밀러와 일제강점기와 광복과 6.25 전쟁을 겪어낸 천승세 작가님, 둘 중에 누가 더 사실주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떤 그 연극에 대한 어떤 연구, 공부, 이야기, 극예술에 대한 연구가 더 잘 돼 있겠어요. 사실 비교가 불가한 시대란 말이야. 막말로 천승세 작가님이 194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연극 공부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세일즈맨 견줄 수 있는 대본을 썼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마이클 조던이 63년생이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63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봐. 지금 마이클 조던은 지금 뭐야? 그래, 곰치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농구가 뭐야, 지금 농구 할 시간에 지금 밥 깔고 있고 지금 뭐야, 구물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생선을 던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어창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에 마이클 조던이 안 나왔냐? 왜 우리나라에서는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사실주의 연극이 없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천승세 작가님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실주의 작품을 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안 소중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사는 다 소중하지. 그리고 다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만선이 소중해지네. 우리가 작고 소중한 사실주의 연극 만선. 그런 맥락에서 침착맨식으로다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거 누가 하겠어? 막말로 이 만선이 이따 말할 거지만 무대에 물을 5톤을 썼다고 해요. 공연할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 5톤 정도는 쏟아 부어야지만 이 만선이 현대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관객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연극이라는 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물 5톤 쓸 거야? 심지어 이거를 한 2,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해야 돼. 이거 누가 할 거야, 이거. 사설 극단이 할 수는 없어. 하면 아무도 안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군가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국립극단에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립극단의 레퍼토리로 만선을 계속 하는 게 가치가 있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만선이 이제 구린 연극이라면 당연히 레퍼토리를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약간 만선이 저한테는 어떤 연극처럼 보였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힘찍누한 느낌, 힘으로 찍어 눌러. 어떤 힘? 무대와 연기로 힘찍누. 그냥 그래 나 단순하다 어쩔래 이래도 단순하다 여길래 빡! 깡! 힘찍누.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은 사실 만선은 아주 단순하게 딱 인간에 대한 두 가지 투쟁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임재순 역이죠. 김재건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 곰치의 배의 주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배 주인, 현대로 치면 이제 건물주 같은 인간이죠. 자본가. 곰치를 항상 그 수탈하려고 하고 곰치에게 삥을 뜯으려고 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작자들, 즉 이제 자본가와의 투쟁이 있죠. 자본가의 투쟁은 이제 뭘 말하냐? 계급 투쟁을 말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투쟁이 있으면 뭐냐면 이 만선의 이제 공간 배경이죠. 바다. 항상 곰치인의 가족이 이제 투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임재순이라는 자본가 계급이 있고 동시에 바다라는 자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 사실 그 인간이 무엇과 투쟁하냐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급 아니면 자연 환경. 사실 무언가에 대해서 투쟁하는 연극은 크게 보면은 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 딱 정말 이 만선이라는 연극은 정말 이 두 가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두 가지만 드러냈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쟁을 어떤 식으로 좀 단순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냐면은 이제 자본가와의 투쟁을 뭘로 찍어주느냐? 연기로 찍어준다. 이거 임재순 뭐 자본가 역할하고 곰치 역할하고 단순해? 어쩌라고 연기로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연기로다가 그 곰치 역할을 맡은 김명수 배우님, 연기 진짜 잘하시지 않습니까? 체급이 이 찐득함이 정말 이 바다 사나이의 그 찐득함이 압도적이야. 구포땡 역할을 맡은 정경순 배우님도 마찬가지였고 찐득하잖아 진짜. 그 정말 소름 돋아 생각하면. 특히나 저는 이 김재건 배우님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얄밉고 정말 그냥 그 자본가 계급 그 자체였다고 봐요. 특히나 좀 현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올드한 자본가 계급을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바다와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무대로 해결해봐요. 무대. 어떻게? 5톤으로 해결합니다. 무언가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서 무언가 갈등을 잘 보여주지 못해? 그럴 때는 이제 무대에 양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비 조금? 아니야. 물 1톤 가지고 부족해? 아니야. 5톤 가져와. 니들이 이래도 이 만선에서 자연과 인간의 투쟁을 느끼지 못할 거야! 바람 불고 천둥번개. 거기서 이제 콧보떼기 비나이다 하고 있고, 그 압도적인 무언가, 경이로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절대 적으로부터 투쟁해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뭐 해결한 거니까
그는 단순한 구조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만선을 조금이라도 올드했지만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 이제 사실주의 이거에 가장 큰 문제 뭐냐면은, 그 사실 근현대 사실주의 시국의 가장 큰 핵심 정서가 한이라는 거예요. 한이라는 게 뭡니까? 사진을 찾아볼까?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해요. 영영 풀지 못한 한을 품게 하다. 즉 뭐냐면은, 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억울함과 슬픔이 응어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발산되고 해결되는 방향이 아니라 안에서 그냥 꾹꾹 참고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누가 참습니까? 보통 누가 참아요? 진짜 문제는, 한의 정서는 여성의 것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고 쳐 다 발산해. 으아, 곰치도 봐봐. 으아, 바다로 나가야 한다게 이러면서 암만 이러면서 막 밖으로 나가서 막 발산을 해. 그 와중에 이제 저기 구포댁은 뭐 하고 있어? 참고 있어. 우리 아들내미 죽어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한으로 이제 응어리 지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그냥 내가 그런 느낌이죠. 약간 다 응어리 져 있죠. 즉 남자들은 참지 않고 능동적이야. 반면에 그걸 보고 있는 여자들은 참아. 즉 수동적이야. 그래서 사실 한이라는 정서의 끝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스스로 목을 매거나 2. 순응하거나. 이게 통하겠냐? 이게 통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참지 못하는 그 2030, 뭐 더 나아가서 40까지 여성들이 이 한의 정서를 보면서 저것이 우리나라의 정서구나. 역시 되겠냐고. 못 참아. 이거는 참지 않아요. 바로 그거는 뚝배기 바로 날려버린단 말이야. 저런 거 보고 있으면은 뭐야? 어쩌라고? 지금 우리 여성들 보고 한의 정서를 가지고 참으라는 건가? 그거를 막 연극이 되게 막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막 멋지게 그려내. 이러면서 뭐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실주의에서 저게 우리 역사라고? 저걸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보라고 만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한의 정서만 담는다면은. 그래서 저는 한의 정서는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시대의 여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의 정서는 품고 갈 정서가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정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만선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다는 게 보여서였거든요. 만선이 이제 각색을 한 건데, 천승세 작가님의 만선 원작 내용은 어땠었냐면은, 마지막이 특히 좀 다른데, 슬슬이, 그러니까 구포댁의 딸이죠. 구포댁의 딸 슬슬이가 그 논팽이 있잖아요. 돈 많은 논팽이, 범쇠. 그래요, 범쇠. 범쇠가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시집 오면은 내가 배 다 사주고 네 아버지 빚 다 갚아줄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집 오라 하는데, 이제 슬슬이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곰치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자기 오빠도 잃고 약혼남도 잃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 이제 원작에서는 슬슬이가 범쇠한테 이제 강제로 범에 지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그런 엔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작에서는 슬슬이는 한의 정서 그 자체야. 슬슬이는 계속 참고 당하다가 하는 그런 인물인 셈이죠. 이거는 안 돼. 이건 택도 없어. 지금 21세기에. 지금 2025년에 이런 여성을 그려냈다? 이거는 바로 땅! 그래서 이제 그걸 연출님도 아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냐, 나름대로 이제 이번 만선에서는 슬슬이가 마지막에 이제 범죄한테 강제로 범해지다가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이제 이만한 바위를 들고 범죄의 뚝배기를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나서 물론 마지막에 이 선택을 하긴 하지만, 즉 슬슬이는 나름대로의 참고만 있지 않은 인물로 그려진다는 셈인 거죠. 즉 능동적인 인물로 꼽으려 노력했다 라고 저는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도 이 돌멩이로 찍어내리는 순간 그 한의 정서가 어떤
의지의 정서를 좀 바꿔보려는 노력이 보여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보택도 마찬가지로 원작에서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조각배에 실어서 육지로 보내는. 근데 약간 원작에서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 미쳐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려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국단산 만선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의지의 발현처럼 보였거든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발버둥. 그것도 나름대로 국보택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한이라는 그 참는 것 말고 어떤 그 의지라는 어떤 능동적인 행동으로 저는 보여서 조금 그래도 연극이 앞으로 확 나아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15년 국립극단의 만선은 나름대로 극복하려 한 연극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만선을 좀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계속 레퍼토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아마 이제 올해 했으니까 내후년에 다시 하지 않을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도 공연을 제가 물론 평일에 보러 가긴 했지만은 자리가 조금 비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국립극단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 그런 어떤 이제 더 큰 의무감을 가지고 그래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립극단 하나 둘 셋 화이팅, 만선 화이팅.